네,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군 총참모부가 서울 해방작전을 거론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을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연일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 해방작전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이 서울 해방 작전이라는 것은 결국 그 서울을 공격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 6.25 전쟁을 부르는 이름이 조국 해방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 지역 자체를 뭐라 그럴까 압제에 의해서 억압된 지역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해방시킨다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해방 작전이라는 것은 결국 서울을 점령하겠다는 얘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지금 우리 그 한미 연합 해병대가 지금 이제 평양 진격 작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응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가 뭐냐 하면 북한과 같은 전제 정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정은 같은 지도자 하나가 쓰러진다 혹은 잡힌다, 제거된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지휘 체제가 붕괴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들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을 뭐 타격을 해서 점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국가의 기능이 그냥 무너지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이렇게 어떤 서울 해방 작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6.25의 경험 비춰봤을 때 3일 만에 서울로 밀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점령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전 지역을 석권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5일 작전 아니면 7일 작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미 연합전력이 증원이,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나 혹은 일본에서 연합전력이 100% 증원되기 전에 대한민국 전체를 석권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이제 어떤 서울 해방 작전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는 있으나 지금 6.25 하는 상황이 너무나 틀리지 않습니까? 네. 일단 북한 자체가, 북한군 전체가 전연 군단들이 과연 이렇게 그 시간 내에 기동을 제대로 해서 서울까지 내려올 수 있느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지금 핵이라는 것들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결국은 지금 북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한미 연합 훈련의 강도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안함을 표현하고, 그야말로 왜 우리가 뭐 약간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개가 무서우면 짖지 않습니까? 거의 그런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게요. 이번 성명이 북한군 총참모부 명의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는데. 네, 물론 그렇습니다. 예, 총참모부 명의로 이렇게 낸 적이 그닥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특히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중부, 동부, 그러니까 전선의 동부나 중부, 서부에 있는 1차 연합 타격 부대들이 그야말로 쌍용 훈련 병력을 공격을 하겠다. 근데 결국 여기서 이 어떤 내용을 자세히 훑어다 보면은 결국 쌍용 훈련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내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쌍용 훈련의 병력에 대해서 뭐 선제적 보복 타격을 하겠다. 그리고 혹은 뭐 그런 어떤 여기 투입된 병력뿐만 아니라 고안해낸 음모의 속을까지 불마당질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결국 훈련 자체에 대해서 강하게 어떤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왜 얼마 전에 북한이 스커드-C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해서 이제 2발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서해 쪽에, 그러니까 약간 내륙 서쪽에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발사를 했는데 그때 그 타격 계획이라는 것이 잠깐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은 미사일에 타격하는 그런 전략군 타격 계획에 떨어지는 지점이 한미 연합훈련의 어떤 이 함대들이 모여 있는 그 지점을 상정하고 그림까지 그려놓은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북한이 정말 이 쌍용 훈련에 대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최근에 북한이 사진을 공개하면서 핵 공격 감행 가능성을 또 거론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이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능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지금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장만은 아니다,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반응이 좀 나왔더라고요. 물론 과장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요.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2006년부터 했습니다. 그때가 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09년 2차 핵실험부터는 성공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핵분열을 일으켜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핵분열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최초의 핵분열을 1945년에 일으켰는데 거의 7년 만에 핵을 소형화시킵니다. 소형화 경량화. 그러니까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경량을 시키고요. 소련도 한 7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영국도 한 6년의 기간이 걸렸는데, 그런데 보고 있으면은 60년대 핵을 개발한 프랑스나 중국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핵 분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거의 2년 만에 소형화 경량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핵 폭탄에 관련된 기술은 60년이 더 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미 핵 그 폭발을 한번 일으켰다라고 제대로 된 핵 분열을 일으켰다라고 한다면은 소형화를 했을 거다라는 거는 그건 당연히 우리가 가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공개한 그 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구의 모습을 볼 때 여러 가지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북한이 그때 구를 공개하면서 그 뒤에 흐릿하게 처리된 그 어떤 탄두 모양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고 있으면 구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수소탄을 자신들은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그 동그란 구인 원자탄이 이게 기폭제가 돼서 그 또 다른 그 어떤 핵 융합을 일으키는 게 그게 이제 소위 이제 수소탄의 능력이라는 것이고, 근데 북한이 공개한 것을 막상 보고 있으면은 이 뭐 미러볼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거의 뭐 50에서 뭐 한 70cm 정도 크기가 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내폭형 핵탄두입니다. 네. 그리고 그 탄두는 원자탄 수준에밖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아직 수소탄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수소탄까지 못 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탄 정도는 충분히 북한이 만들 수가 있겠다. 그다음에 그 원자탄이 크기가 예를 들어서 한 50에서 70cm 정도 사이라고 한다면은 얼마 전에 북한이 발사한 스커드 C형 있지 않습니까? C형이 직경이 88cm입니다.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최소한 북한이 원자탄 수준의 폭발력, 그러니까 수십 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원자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서 쏠 수 있다. 근데 다만 이런 내폭형 설계는 그 안에 쓰는 그 코어로 플루토늄을 사용합니다. 근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 양이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원전을 돌리면서 플루토늄을 더 생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네. 아마도 한 뭐 6개, 5개에서 7개 정도의 핵탄두를 그렇게 그 실제로 장착을 해서 갖고 있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떤 그런 방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앞서 얘기하셨듯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협적이고 민감한 반응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이 특히 이 한미 연합 훈련 중에서도 그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그런 훈련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공개된 것은 당장 뭐 예. 우리 여태까지 얘기했지만은 총참모부가 얘기를 할 만큼 쌍용 훈련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불편할 겁니다. 왜냐면 이번 쌍용 훈련 같은 경우는요, 정말 역대 최고라는 말이 정말 그 딱 들어맞는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륙 모함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 상륙 모함이 사실 이게 항공모함하고 똑같습니다. 그 안에 이 배 안에 예를 들어서 해리어 같은 이런 수직 이착륙 전투기가 뜨고 내릴 수 있고요. 거기에 헬기가 뜨고 내리고 그다음에 그 배 아래쪽 그 도크 쪽에는 그러니까 이 공기부양정 LK라고 부르는데 이 공기부양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타고 배 하나에 타는 병력이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의 병력을 탑승해가지고 투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배가 그 선단이 2개가 온 거예요. 예. 2개가 와서 거기서 투입이 되니까 그 안에 있는 또 부대들은 뭐냐면 그 11MEU와 13MEU, 31MEU. 그러니까 MEU라는 게 해병 원정 부대라는 게 미국이 갖고 있는 부대가 있습니다. 이게 네네. 다른 나라를 침략해 들어갈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대인데 6개 부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 부대가 훈련에 참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마음만 먹고 정말 네. 북한이 뭔가 나쁜 짓을 하고 할 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은 충분히 그 안으로 북한으로 진격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병력과 장비가 지금 여기에 배치가 돼 있는 겁니다.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그 훈련하는 세력 자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린 평양 진격까지도 상정을 하면서 훈련하고 있다고 얘기할 때는 북한이 느끼는 공포감은 이루 말할 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나 이번 쌍용 훈련에 뉴질랜드군도 처음으로 참가를 했다고 하고요. 예. 호주군도 예년보다 더 늘어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호주군이 한 130여 명, 그다음에 뉴질랜드군이 한 60여 명 정도 왔는데 이게 의미가 좀 있는 것이 단순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예. 호주와 뉴질랜드는 그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유엔 참전국 17개국 가운데 2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그 이제 6.25 전쟁 때 이미 북진하는 당시부터 병력을 보내서요. 육군 대대 2개랑 항공모함, 당시 호주는 항공모함도 있습니다. 항공모함도 한 척 보내고 구축함 2척 보내고 전투기 대대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한 8,400여 명 정도 병력이 왔는데 그중에서 346명이 전사할 정도로 특히 이제 가평 전투라고 그래서 중공군이 밀고 내려왔을 때 이걸 막는 아주 굉장히 치열한 전투에서 거기서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보여준 바가 있고요. 뉴질랜드군 같은 경우는 사실 병력이 얼마 되지 않는데 대부분 포병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보내려고 포병 연대를 하나 만들어서 있는 포들을 전부 긁어 모아가지고 한국에 보내서 싸웠습니다. 가평 전투에서 얼만큼 열심히 싸웠냐면은 그 포에
포신에 달린 페인트가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포격을 가하면서 중공군의 공격을 막아낸 그런 전력이 있는 나라들이죠. 그래서 미국이 전쟁을 할 때 보면 언제나 호주나 영국 같은 나라는 참여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네. 말하면 연명방 국가들. 근데 그 중에서 영국은 이 태평양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그 미국의 그 가장 그 군사적으로 긴밀한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연명방 국가들이 참여한다. 이게 결국 다국적군의 구성이 돼서 유사시 한반도에 상황이 생겼을 때 여기 이 병력들이 갖춰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단순히 한미와 북한의 싸움이 아니라 전 세계와 북한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의미가 있는 훈련이 4월 말까지 계속되게 되는데 북한이 이 기간에 위협에만 그치지 않고요. 실제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도발 가능성은 늘상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거는 늘상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아마도 이제 북한이 지금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런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 많은 병력이 와 있는데 한미 연합 병력이 엄청나게 지금 대비가 돼 있는데 감히 니들이 공격을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되려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뭐 배를 뭐 공격을 해가지고 격침을 시킨다든가 우리 천안함 때처럼 그러면 당장 이제 예를 들어서 원점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중지가 되고 혼란이 더욱더 커지고 이러한 것들을 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그렇게 만약에 행동하면 오판이 되는 것이 그때 되면은 당장 훈련은 뭐 한 몇 시간 정지되겠지만은 되려 이 기회가 북한에 대한 공격의 기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오판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런 훈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그러한 공격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보복을 한다. 라는 그러한 얘기들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으로서도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공격을 하더라도 살짝 그 템포를 놓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스커드 발사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들의 불만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충격적인 수단을 최대한 찾아갈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원점을 알기 어려운 그런 공격들에 대한 가능성은 우리가 늘상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최고 지도부를 파멸에 이르게 하겠다. 굉장히 강하게 되받아쳤거든요. 사실 한미 연합훈련이 연례적인 이제 훈련인데 북한이 늘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예. 일일이 우리가 대응하면서 긴장 수위를 좀 높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일단 우리 군의 대응은 어땠다고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이 긴장 고조라기보다는 북한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선을 정해주는 거예요. 레드라인을 설정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미 연합 훈련이 연례적인 훈련이긴 하지만은 왜 그럼 올해 우리가 어느 때도 없이 사상 유례 없이 큰 훈련을 하느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면서 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징벌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징벌을 한다는 것이 공격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네. 군사적인 대대적인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정권을 좀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어떤 때보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공격을 하면은 뭔가 얘들이 혼란에 빠지겠지.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레드라인을 딱 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전쟁을 원해서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게 당신들이 행동을 조금만 잘못하고 오판을 했을 경우는 이때부터는 정말 전쟁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경고를 하는 의미고 되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의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CNN 방송에서 조금 짚어볼 만한 그런 소식이 들려와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북한 잠수함이 이번 주 초에 실종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을 예.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 두고 뭐 고장난 것이다 아니면 심해에서 몰래 훈련 중이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이 지금 현재 보유한 잠수함들 가운데서 장기간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보유한 잠수함의 가장 핵심적인 전력은 그러니까 우리 뭐 얼마 전에 김정은이 타고 나왔던 그 로미오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핵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가 덩치는 크기는 커도 이미 너무나 낡고 노후하고 그래서 작전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북한군의 주력은 상어급과 연어급이 주력이 되고 특히 연어급 같은 경우가 가장 최신형으로 우리 천안함 폭침을 했던 주력이 바로 연어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실종된 잠수함 같은 경우도 연어급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어급 같은 경우는 말이 잠수함이지 130톤을 불과한 굉장히 작은 배입니다. 잠수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전할 수 있는 거리가 자망에서 작전할 수 있는 거리가 90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천안함 폭침을 하고 도망갔을 때도 그 거리가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배가 작전을 나갔는데 통신이 끊겼다, 두절이 됐다. 이 배는 일주일 이상 독립 작전할 능력이 없는 배입니다. 수일밖에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의 가능성이 진짜 큰 것은 아마도 침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몰의 원인은 뭐냐?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은 배에 대해서 출동 명령을 내려서 아마도 그래서 그렇게 일어났던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잠수함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네. 지난 8월 지뢰 도발 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북한의 잠수함 수를 엄청나게 줄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때 북한 잠수함 70여 척이 70여 척 가운데 50여 척이 동시에 자망해서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8월 25일에 결국 이제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잠수함들이 복귀를 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합의를 안 해주고 한 이틀을 더 버텼다 그러면 그 잠수함들이 아마 그때 이제 태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 부분 많은 잠수함들이 가라앉지 않았을까 그럴 위험도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잠수함이라는 전력이 잠수함이 무섭긴 합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아무리 뭐 디젤 추진 잠수함이다 낡은 잠수함이라고 하더라도 전기로 그러니까 디젤로 한다는 거는 배터리 충전할 때만 디젤을 돌리는 거고 자망할 때는 축전지로 조용히 돌리기 때문에 언제나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잠수함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긴장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은 북한의 잠수함은 작전을 내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의 잠수함의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작전을 한다면 충분히 북한 잠수함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끝으로 하나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요즘 사이버 테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원이 북한이 우리 군과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을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어느 정도 양으로 유출된 건지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누차 사이버 테러와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전에도 지금 이 어떤 컴퓨터도 컴퓨터지만 스마트폰이 엄청나게 위험하다.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정보들을 스마트폰으로 요즘 다 뭐 메일 확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스마트폰이 정말 위험한 것이 이게 만약에 이 어떤 그 상대방이 컨트롤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도 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마이크를 켜서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고 스스로 자기가 도청 장치를 들고 다니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스마트폰 보안을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데 그럼 정부가 이런 대책을 안 세웠냐? 다 세워놨습니다. 다 보안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깔게 해놓고 그다음에 중요한 장소에는 이런 어떤 스마트폰 같은 걸 들고 들어가지 못하게 다 해놓는데 결국 그거를 실제 하는 분들이 그 높이 고위급 이런 인사들이 이런 부분을 얼만큼 스스로 잘 지켜주느냐 절차는 다 있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어떤 보안 의식을 갖고 스스로 잘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의외로 거기에 대해서 그 나갈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제한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가 보안 규정을 지킨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그 직위의 고하와 상관없이 우리가 지킬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이버 테러를 비롯해서 뭐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